안녕하세요. 자코입니다. 삼부자쌤입니다. 저희가 이때까지 안정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적금에 대해서 특판 적금 네. 저희가 많이 소개시켜드렸어요. 그랬죠. 신한은행, 그리고 광주은행이었나요? 네네. 그리고 우체국 등등등. 네. 그리고 특판 적금을 검색하는 방법도 좀 네, 알려드렸고. 그랬죠. 네.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야쿠르트. 야쿠르트 먹어야 야쿠르트 되고. 일단 뭐 사먹고 네. 써야 되고. 네, 맞아요. 이게 뭔가 조건부들이 다 붙어 맞아요. 있고 첫 조건이 번째로. 많아요. 예. 그리고 이게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다. 그렇죠. 한도가 작아요. 네. 30, 50 이 정도. 뭐 30, 50. 50만 원까지 한도가 딱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더 저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. 네. 그럼 이제는 우리가 50만 원 넘어서 안정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한번 소식은 아니고 우리 저번에 금 얘기했잖아요. 금. 금. 또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 뭐 금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채권에 투자하는 거. 채권도 어차피 금리긴 하지만 네. 채권에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을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. 뭐 아주 우리가 뭐 할인 채권이나 이런 것들 좀 어려운 거 말고 장내시장 말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장외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. 장외시장이 쉬운가요? 네, 장외시장이 쉽습니다. 채권은요. 알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오늘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서 채권 투자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인 간에 이제 금전 거래를 하면 차용증 같은 걸 받아놓고 나중에 뭐 이자 얼마를 받겠다 하라고 쓰잖아요. 그거를 이제 회사나 국가가 하면 채권을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채권이라는 건 내가 나중에 너한테 줄 돈을 줄 테니까 돈을 미리 줘. 이렇게 얘기해놓고 거기에 내가 이 만기가 되면 이자를 얼마 붙여서 줄게라고 써있는 그런 증서죠. 결국엔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쨌든 돈을 빌려주고 그 채무를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권리, 그래서 채권인 거죠. 그렇죠. 네.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돈놀이 하면 돈 번다고 그러잖아요. 아, 그렇죠. 이게 돈놀이죠. 일종의 공식적인 돈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. 그럼 이 돈놀이 네. 채권 투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우리가 채권 투자는 장내 투자도 할 수 있고 네. 장외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장내 투자는 공부를 좀 더 한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. 간단하게 저도 많이 하고 있는 장외 투자에 대해서만 설명 좀 드릴게요. 네. 우리가 증권 사입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장외 투자인데요. 네. 장외 투자는 일단 장점이 몇 가지 있어요. 일단은 적금 이자보다는 일단 이자가 일반적으로 높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적금 이자보다 높다. 높은 것들이 많이 있어. 지금 뭐 3%대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, 물론 우리 특판 적금 제외입니다. 특판 적금 10%짜리 우리가 설명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건이 많으니까. 네. 이거는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. 네. 조건이 없고, 세 번째는 3개월마다 이자를 주는 장점이 있어요. 네. 상품에 따라서는 월로 주는 것도 있고 1년마다 주는 것도 있지만 회사채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줍니다. 그리고 뭐 이것도 웬만해서 이제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들을 사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회사채가 이자를 원금의 이자까지는 무조건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뭐 회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. 그러면 만약에 SK나 삼성 같은 그런 회사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간다면 그 회사들이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계속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죠. 예. 그러네요. 그래서 신용 등급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. 장외 채권을 신용 거래할 등급. 때는 신용 등급을 확인해야 됩니다.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? 이게 지금 계속 장점만 얘기해 주셨는데. 단점은 장외 거래 채권의 경우에는 중도에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. 장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. 중도에. 근데 장외 거래는 만기를 채운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운다. 그 잔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. 채권을 볼 때는 잔존 기간이 뭐 1년짜리도 있고 뭐 200일짜리도 있고 뭐 10년짜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잔존 기간을 확인하고 투자 기간에 맞춰서 잘 사야 됩니다. 어허. 항상 무슨 투자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. 네네. 주의할 점 뭘까요? 주의할 점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. 네. 첫 번째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존 기간을 잘 봐야 돼요. 네네. 이게 중간에 장외 채권 같은 경우에 중간에 환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잔존 기간을 자기의 투자 시 기간에 잘 맞춰서 기간을 확인해서 투자해야 됩니다. 네. 두 번째는 장내 채권 시장이라 하더라도 장내 채권 시장은 이제 뭐 그래도 채권을 판매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주식 시장처럼 이렇게 시장이 되게 활발한 시장이 아니에요. 그렇겠죠, 채권 시장은. 아무래도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끌고 가서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잔존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. 일단 시중금리가 3%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채 보시더라도 3, 4, 5% 정도 수준이에요.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낄 수 있어요. 지금 현재
이게 우리는 결국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적립의 단계에서 투자의 단계로 마인드 자체를 넘겨야 된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 앱에서 증권사 앱으로 돈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고위험 투자, 주식을 막 사람들이 하기에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그 전에 증권사 앱을 깔고 아주 작은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큰 돈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것들은 그렇지만 원금이 까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한번 골라서 증권사 앱에 익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채권은 아주 괜찮고요. 뭐 일반적으로 또 가끔씩 우리가 화장실 같은 데서 이제 보다가 보면 금리 좋은 것도 있어요. 얼마 전에도 5.7%짜리 뭐 나오길래 제가 좀 사긴 샀어요. 한 돈 100만 원 정도 사긴 샀어요. 그런 것들 이제 자주 보면서 장외 채권들이 있다가 좋은 거 뜨면 하나 정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. 원금을 목돈을 만들어서 내년에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괜찮은 투자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오늘은 또 다른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뭐 국공채는 말할 것도 없고요. 회사채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을 꼭 확인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자를 받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시중 적금보다는 조금 더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그 채권이 발행돼서 잔존 남아있는 그런 유지를 해야 되는 그 잔존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본인한테 맞지 않는 투자다. 그러면 다른 뭐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금 예금 상품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채권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